Dry martini, lemon peel, shaken, not stirred. Vodka martini, shaken, not stirred. Shaken, not stirred. Shaken, not stirred. Sha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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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 stirred. 네, 이번 주에 개봉하는 프랑스 영화 마담 프루스트의 비밀 정원은 마르셀 프루스트의 이런 글귀를 인용하면서 시작합니다. 기억은 일종의 약국이나 실험실과 유사하다. 아무렇게나 내민 손에 어떤 때는 진정제가, 때로는 독약이 잡히기도 한다. 그렇죠. 어떤 기억은 가슴 설레는 추억이 되고 어떤 기억은 잊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는 어땠나요? 나중에 손에 잡으면 진정제가 될 날이었나요? 아니면 독약이 될 날이었나요? 진정제도 독약도 아닌 여러분의 기억 속에 의미 있는 각성제로 남고 싶은 프로그램입니다. 말랑말랑한 영화 프로그램 사양합니다. 독한 방송 최광의 영화 쉐이킷 지금 시작합니다. 네, 극장과 흥행추이 알아보는 비하인드 박스오피스로 출발하죠.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 기준 지난 주말 흥행순위 5위부터 1위까지 알아봅니다. 네, 먼저 5위입니다. 지성, 주지훈, 이광수 주연의 영화 좋은 친구들입니다. 개봉 첫 주말 4위로 부진한 출발을 했는데 그나마 한 계단 또 떨어졌습니다. 개봉 2주차 누계 관객 수는 37만 명. 이 정도면 망했다고 봐야죠. 네, 일본 공포영화 주온 끝의 시작이 개봉 첫 주 4위로 데뷔했습니다. 주온 시리즈에 대한 마니아 관객층이 두터운 만큼 아주 세지는 않지만 기본은 한 것 같습니다. 첫 주말 29만 명의 관객을 모으면서 이미 손익분기점을 통과했습니다. 트랜스포머 사라진 시대가 한 주 전에 이어서 3위를 지켰습니다. 누계 관객 수는 520만 명, 각각 700만 명이 넘었던 전편들의 흥행세에는 미치지 못한 채 간판을 내리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우성 주연의 신의 한 수도 롱런하고 있네요. 역시 2위 자리를 유지하면서 누계 관객은 319만 명으로 늘렸습니다. 내기 바둑과 액션 누아르를 조합한 참신한 시도가 관객들을 움직인 것 같습니다. 의외의 히트작입니다. 네, 1위입니다. 한 주 전에 이어서 혹성탈출 반격의 서막이 2주 연속 흥행 정상 자리를 지켰습니다. 개봉 2주차 314만 명의 관객을 모았는데요. 자, 군도와 명량, 해적 등으로 이어지는 한국 시대극의 반격이 시작되는 이번 주말에는 정상 자리를 내주게 될 게 확실시됩니다. 커피. 이제 아무거나 마시지 말자.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질 좋은 한 잔의 커피는 하나의 권리입니다. 커피를 아는 전문가가 정성을 다한 로스팅으로 만든 제대로 된 커피. 제제 원두커피로 여러분의 권리를 누려보세요. 02-749-1002 주소창에는 카페제제.co.kr 그리고 검색창에는 카페제제를 검색하세요. 카페제제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카페제제는 카페가 아닙니다. 커피 전문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재수씨, 결혼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행복하고 결혼 축하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자고. 나의 미래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축하해줄 사람들과 같이 하는
소규모 결혼식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벨뷰티아라는 오직 한 쌍의 신랑 신부님, 그리고 혼주와 하객들만을 위한 여유롭고 안락한 일식 장소입니다. 작아서 더 행복한 결혼식. 유부남이 된 걸 환영한다. 앞으로도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다. 결혼 축하해. 결혼을 축하합니다. 포털에서 벨뷰티아라를 검색하세요. 예약 문의는 02-512-7996. 돌잔치 및 각종 기업 행사도 예약받습니다. 국민TV 조합원에겐 다양한 혜택을 드립니다.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아,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아,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상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어요. 최광의 영화 쉐이킷입니다. 장맛비가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덕분에 중부지방,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은 좀 날씨가 좀 선선해진 것 같아요. 지금 기온이 뭐 24도 조금 웃돌고 있는데요. 이런 날씨만 좀 계속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더우면 짜증이 나요. 네. 지금 시각 7시 6분, 7시 7분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생번님들이 게시판에 인사 남겨두고 있습니다. 어느 틈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빼먹을까봐 미리 인사드려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케이 마리님, 시청해서 출석합니다. 오늘도 업로드되면 다시 다운로드해서 듣겠습니다. 오늘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마도 세월호 관련 집회에 좀 나가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국민TV 청취자분들은 참 그 현실 참여적인 깨어있는 시민들, 우리가 흔히 깨시민이라고 하죠. 깨시민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수준이 굉장히 뭐 장난이 아니니까, 예, 굉장히 각성돼 있고 또 어떤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저도 방송을 잘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은번님, 지하철에서 출첵이요 라고 써주셨습니다. 네. 조은번님은 또 대구는 비 오는데도 더워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대구 워낙 여름에 덥잖아요. 그렇죠? 거기도 덥기로 또 유명한 곳인데 무더위에 너무 지치지 않으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도 제가 특강 공지해드렸죠. 이번 주에도 한 번 더 특강 공지해드립니다. 8월 3일부터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국민카페 온에어에서 최광희의 무비트랩이라고 하는 영화 인문학 강좌를 시작합니다. 매주 일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3시간 동안 진행이 되고요. 3일 첫 번째 강좌가 진행이 돼서 4주간 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영화 관련해서 뭐 신화, 문학, 그리고 역사, 뭐 이런 그 인문학적 프레임을 통해서 우리 흔히 보게 되는 영화에 대해서 접근을 해보는 그런 강좌입니다. 조금 영화를 좀 진지하게 보고 싶으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뭐 재미로 킬링타임으로 영화를 보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영화를 보다 하나라도 더 얻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강좌에 많이 좀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카페 온에어 여기가 그 강좌를 하기에도 굉장히 좋고요. 또 영화 상영하기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강연도 해드리고 또 그 강연과 관련해서 좋은 작품들도 또 틀어드리고 그 틀어드린 작품과 관련해서 여러분과 함께 더 재미있고 유쾌한 토론의 시간도 마련하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료 아닙니다. 네, 돈 내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7만원입니다. 4회 다 합쳐서 7만원이고요. 국민TV 조합원, 미디어협동조합 조합원들은 할인 혜택 받으셔서 5만원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국민.kr이라는 홈페이지에서 카페 공지사항 들어가시면 자세한 사항 알려드리고요. 또 국민카페 온에어 페이스북 페이지에서도 관련 사항 자세하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수강 신청 방법 참고하시고 많은 분들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섞지 말고 흔들어. 네, 많은 사람들이 영화 흥행은 작품성과 입소문이 만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사실 작품성이나 입소문을 압도하는 수의 영화 흥행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수라는 것은 우리 숫자 말할 때 그 수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마케팅 물량 공세를 퍼부어서 예매율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극장들이 너도 나도 상영관을 배정하죠. 그러면 극장에 가도 그 영화 빼곤 볼 게 없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흥행 스코어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박스오피스 1위 했다고 또 입소문이 납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따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 영화를 또 봅니다. 이 수의 영화 흥행 법칙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낚였다고 후회할지언정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영화 관람료가 충분히 쌓여야 합니다. 지금 한국의 영화 관람료 비싸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간혹 계신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결코 비싸지 않습니다. 10년 동안 3% 올랐습니다. 비교적 싼 편입니다. 둘째, 관객들이 자신의 실망을 네티즌 평점이라는 배설구를 통해 해소함으로써 잘못됐던 자신의 기대에 대해 심리적으로 보상받을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저주를 퍼부을 곳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한국 영화의 흥행 사례는 너무나 다양한 모델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계화하거나 혹은 경험적인 연구 대상으로 삼기가 아주 힘듭니다. 근데 분명한 건 영화 흥행은 사회적인 분위기와 조응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 사회적 분위기라는 것도 딱히 이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다만 그럴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울 수 있을 뿐이죠. 이를테면 광해 왕이 된 남자 혹은 7번 방의 선물, 이런 작품은 대선이라는 아주 중요한 사회적 이슈에 전후한 사회 분위기에 후광 효과를 입어서 대규모 흥행에 성공한 사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말한다면 반론의 여지도 크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저는 10수년간 한국의 박스오피스 추이를 유심히 관찰해왔는데요. 하지만 거기에서 어떤 뚜렷한 법칙성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충무로에선 영화 흥행은 하늘도 모른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죠. 이렇게 법칙이 없는 법칙에서 딱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다수의 스크린을 확보한 영화가 다수의 관객을 포획한다는 거죠. 예, 포획입니다. 그야말로. 다시 말해 배급력이 가장 큰 변수입니다. 즉 환경적인 요인이 작품성을 압도한다는 거죠. 한국의 영화 환경은 제작사의 자기 자본 능력이 굉장히 약화된 대신에 메이저 배급사로의 자본 집중 현상이 가속화되는 방향성을 갖고 변화해왔습니다. 메이저 배급사들에겐 다행히게도 그걸 견제하려는 그 어떤 정책적인 개입도 없었기 때문에 이른바 수직 계열화된 배급사들은 거의 무한대의 영업의 자유를 누리면서 이른바 CJ, 롯데, 쇼박스, 뉴 등 4강의 과점적 체제를 형성했습니다. 이 과점 체제는 비교적 쉽게 관객들을 포획할 수 있는 환경을 갖췄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설령 개별 작품들의 흥행 희비는 엇갈리더라도 라인업을 앞세워서 와이드 스크린 배급 전략을 손쉽게 구사할 수 있기 때문에 총량적인 투자 리스크는 자연히 줄어들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부작용입니다. 자, 첫 번째 부작용. 다수의 제작사들이 이 과점 체제의 하청업체들로 사실상 전락했다는 거죠. 지금 대형 배급사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롭게 자기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제작사는 한국에서 5손가락 안에 꼽힙니다. 사실상 슈퍼 울트라 값들인 메이저 배급사들은 자신들이 기획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공동 제작의 명분을 내걸어서 원래 6대4였던 관행적인 수익 배분율을 8대2, 심지어 9대1까지 높이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럴지언정 시드머니가 없는 다수의 제작사들은 이들 배급사에 줄을 대고 있는 것만으로도 황공한 지경이 됐습니다. 이런 환경이 낳은 파생적인 부작용이 또 있습니다. 어쩌면 필연적인 건데요. 기획영화가 통계적으로 흥행 타율이 높은 내러티브에만 함몰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거죠. 모니터링 제도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게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기획 단계 혹은 시나리오 단계에서부터 모니터링을 거칩니다. 그래서 점수가 높은 영화에 한해서만 투자의 기회가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꼭 모니터링 점수가 높다고 흥행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를테면 평행이론 같은 영화의 경우에는 CJ의 모니터링에서 역대 최고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흥행에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이저 배급사들이 통계나 데이터를 들이대는 이유는 겉으로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라지만 실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대규모 조직의 특성상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은 자신들의 결정 책임을 회피할 근거를 갖고 싶은 거죠. 봐라, 모니터링 점수가 이렇게 높게 나왔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영화 비즈니스는 다른 제조업처럼 수요가 공급을 창출하는 산업 분야가 아닙니다. 수요가 공급을 만든다는 건 사실상 후기 자본주의에선 별로 효과가 있는 유효한 말이 아니죠. 즉 이미 공급이 수요를 창출합니다. 새로운 상품이 없었던 소비자의 필요를 만드는 거죠. 마치 아이폰이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를 만드는 것처럼요. 영화는 산업이 된 초창기부터 그랬습니다. 창작자들의 크리에이티브가 동시대의 무의식과 접점을 만들어내는 지극히 공급 편향적인 산업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서 언급해드린 영화 산업을 둘러싼 환경적 변수들은 관객들, 더 나아가서 대중의 문화적인 취향을 상당 부분 결정합니다. 투자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편리한 방법은 영화를 더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러니까 독해가 아주 쉬운 상품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 수준이라는 말에 경기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지만 굳이 쓰자면 높은 수준의 영화로 대중을 고양시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낮은 수준의 영화로 대중에 영합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 그러니까 낮은 수준의 영화와 대중의 상호작용이 되풀이되면 되풀이될수록 영화와 관련한 문화 수준은 하향 평준화되기 마련이죠. 당장 많은 영화 전문지들이 폐간하고 비평으로 대표되는 영화 담론이 껍데기만 남게 된 것도 그런 현상의 연장선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디워라든가 7번 방의 선물, 은밀하게 위대하게, 이렇게 졸작으로 평가받는 영화들이 기이하게 흥행을 하는 현상도 마찬가지 증으로 읽힙니다. 창작자들은 메이저 배급사들의 피고용인이 돼서 근거도 없고 설득력도 없는 데이터를 주입받으면서 정작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관객들은 창작들이 하고 싶지도 않은, 그러니까 애초에 진정성도 없는 얘기를 즐기면서 여운 없는 이미지의 향연만을 그저 소비하는 거죠. 대중문화는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데 아주 전투적인 극소수 사람들을 제외하고요, 그저 주어진 상황 속에서 향유됩니다. 그것이 고품격이든 혹은 저질이든 앞서 말씀드렸던 대중에게 어떤 상황을 던져줄 것이냐는 온전히 창작 사이드의 고민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있는 창작자라면 그저 살아남기 위해 메이저의 줄을 대려는 노력보다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더 많은 관객들이 경청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죠. 안타깝게도 그런 노력들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들의 노력을 응원하고 끊임없이 문제점을 상기시키는 것, 그건 평론가인 저한테 주어진 몫입니다. 네, 이번 주 개봉하는 신작들 안내해드리고 현금 평점도 매겨보는 개봉작 두루치기입니다. 이번 주에는 모두 두 편의 영화를 들이쳐봅니다. 볼륨 업! 네, 올여름 사극 행렬의 첫 번째 포문을 여는 영화 군도 밀란의 시대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철종때의 조선 후기 도처의 탐관오리들의 비리가 창궐하고 백성들의 고통도 더불어 하늘을 찌를 지경이었죠. 이런 와중에 새벽정 돌무치는 전라도 나주 일대의 세력가 조윤에게 얽히는 바람에 어머니와 동생을 잃고 맙니다. 복수의 눈이 멀어 조윤의 집을 공격하지만 혼자로는 어림도 없는 일이죠. 때마침 이 지역에서 새를 불려가며 맹활약을 펼치던 의적대
지리산 추설이 돌무치를 걷어들이고 이제 그는 도치라는 이름의 의적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고혈을 짜며 자신의 배를 불려가는 조윤과의 피할 수 없는 한판 대결이 시작되죠. 영화 군도 밀란의 시대는 범죄와의 전쟁 나쁜 놈들 전성시대를 연출했던 윤종빈 감독이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극인데요. 어목했던 시대를 재현하고는 있지만 영화의 스타일은 다분히 오락영화적입니다. 예전 서부 영화의 느낌과 홍콩 무협 영화의 느낌이 한데 어우러진 액션 활극으로 탄생됐는데요. 특히 의적대들이 말을 타고 달리는 장면에서 흐르는 음악은 황야의 무법자 같은 마카로니 웨스턴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걸쭉한 전라도 사투리를 구사하며 쌍칼 액션을 선보이는 하정우, 긴 칼을 쓰며 마치 춤을 추듯 액션 연기를 펼치는 강동원의 결투의 합이 시선을 모으는데요. 하정우는 역시 제 몫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두 캐릭터 간의 대결 구도가 기대만큼 긴장 넘치지 않는다는 게 흠이라면 흠입니다. 강동원을 너무 매력적인 악역으로 설정하려고 한 강박이 지나친 나머지 후반부의 개연성이 약간 떨어지는 그런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강동원을 좋아하는 여성 관객들을 너무 의식한 흔적이 영화의 전체 맥락 안에서 좀 튀어 보인다 싶을 정도입니다. 창의성 지수는 10점 만점에 6점, 현금 평점은 주말 관람료 기준 9,000원 기준에 7,500원입니다. 프랑스에서 온 뮤지컬 판타지 마담 프루스트의 비밀 정원이 이번 주 개봉합니다. 말을 하지 않는 남자 폴이 주인공입니다. 두 명의 이모와 함께 사는 그는 2살 때 부모를 잃었습니다. 이모들이 운영하는 댄스 교습소에서 하프시코드를 연주하는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그는 우연히 이웃에 사는 마담 프루스트를 만나게 되는데요. 마담 프루스트는 집안의 온갖 나무와 화초를 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그녀를 찾는 손님들에게 잊어버린 기억 속으로 안내하는 신비로운 차를 내주죠. 그래서 폴도 그 차를 마시는데요. 2살 이전의 기억, 그러니까 까맣게 봉인됐던 기억 속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어떤 기억은 아주 화사하고요. 어떤 기억은 아주 참혹합니다. 그럼에도 그가 기억과 만나는 것은 현재의 모순을 극복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마담 프루스트의 비밀 정원은 기억에 대한 이야기를 다분히 동화적인 화법으로 풀어나간 일종의 판타지입니다. 여기에 폴이 봉인된 기억 속으로 들어갈 때마다 뮤지컬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실뱅 쇼메 감독이 연출을 맡은 이 영화는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그것과 정면으로 대면해야 현재의 불행을 극복할 수 있다는 이치를 화사하고 유쾌한 화법으로 웅변하고 있습니다. 창의성 지수는 10점 만점에 7점, 현금 평점은 11,600원입니다. 네, 군도 연출한 윤종빈 감독의 전작이죠. 범죄와의 전쟁 나쁜 놈들 전성시대에 흘렀던 장기여와 얼굴들의 풍문으로 들었습니다. 그대 없는 나날들이 그 얼마나 외로웠나. 멀리 있는 그대 생각 이 밤 따라 길어지네. 하얀 얼굴 그리울 때 내 마음에 그려보며 우리 다시 만날 날을 손꼽으며 기다렸네. 풍문으로 들었어 그대에게 에이 생겼다는 그 말. 풍문으로 들었어 내 마음은 서러워 나는 울고 말았네. 하루 이틀 지나가고 그대 진실 알았을 때 내 사랑 가득 담아 그대에게 보내주리. 풍문으로 들었어. 풍문으로 들었어.
장기하와 얼굴들의 풍문으로 들어서 듣고 왔습니다. 범죄와의 전쟁, 나쁜 놈들 전성시대에 흘렀던 곡이죠. 원래는 함중아 씨가 1980년대, 70년대 그때 발표했던 곡인데 장기 얼굴들이 리메이크를 해서 영화 속에서 삽입이 됐던 곡입니다. 앞서서 제가 이제 군도라는 작품 소개해드렸는데 조은버님이 강동원이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라고 말씀을 주셨네요. 어제 그제 아마 보신 것 같은데요. 너무 매력적인 게 탈이죠. 네. 그 영화 보면은 강동원 씨 거의 나주 세력가로 등장하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다 전라도 사투리 쓰는데 강동원 씨만 경상도 억양이더라고요. 네. 그 억양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군도라는 영화의 단점을 세 가지를 꼽으라면 저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첫 번째, 강동원의 발성. 두 번째, 강동원의 표정. 세 번째, 강동원의 너무 큰 비중. 네. 제 말이 틀렸나요?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그 오드리방님이 댓글 남기셨네요. 매일 밤마다 집안일은 안 하고 영화만 보는 남편한테 소리쳤다. 영화평론가 될라 그래? 최강희만큼 안 되려면 작작 봐! 영화평론가계의 정점이시죠?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칭찬글 아주 대환영입니다. 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오드리방님. 그리고 뭐 영화평론가 되려고 영화 많이 보는 건 아니죠. 예, 영화 좋아하시는 거 그거 뭐라고 그러지 마십시오. 예, 영화 많이 보시면 감수성도 예민해지시고 여러모로 좋습니다. 네, 좋은 영화를 많이 봐야죠. 근데 영화 뭐 그냥 쓰레기 같은 영화만 수천 편 맨날 본다고 그게 교양이 넓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좋은 영화를 그래도 한두 편이라도 더 많이 볼 수 있게끔 그 영화 선정에 같이 좀 함께 부부가 생각을 좀 나눠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시네톡톡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이번 주에는 개별 영화의 감독이나 배우분이 아니라요. 영화 업계의 한 전문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 그 가운데 특히나 굉장히 아주 드문 그런 직업을 가지신 분을 모셨습니다. 여러분들 영화 보실 때, 특히 외화 보실 때 자막 읽으시죠? 바로 그 자막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자막을 새기는 분이 아니라 바로 영화를 번역하시는 분, 영화 번역 작가 홍주희 작가님을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야, 영화 번역 작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영화 보면서 자막은 읽지만. 네. 저거를 누가 번역했을까. 예. 이런 생각들은 거의 안 하시잖아요. 그쵸. 자연스럽게 보시고. 또, 번역 작가의 크레딧은 영화가 엔딩 크레딧이 다 끝나고. 네. 나중에 맨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고. 네네. 제가 봤을 때는 그 영화 번역 작가를 엔딩 크레딧에서 확인하고 나오시는 관객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예, 번역 작가를 꿈꾸시는 분 아니면. 그러니까요. 네. 이거 누가 번역했지? 하고 이름 한번 확인해볼까? 이런 분도 예, 없을 것 없죠. 같아요. 예. 지금 영화 번역 작가로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98년부터 했으니까. 네. 예, 한 15년 넘었죠? 와, 15년이면은 뭐 거의 대가의 경지에 계셨다고. 그렇진 않고요. 예, 좀 오래됐죠. 그럼 그동안 번역을 했던 작품 편수만 따지면은 뭐 거의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으시겠어요? 글쎄, 많긴 한데요. 제가 처음부터 극장 영화를 한 건 아니고, 네네. 처음에는 이제 케이블 TV나 그 다음에 중간에 또 공중파 더빙도 조금 하다가, 네. 이제 나중에 극장 영화 쪽에서 꾸준히 해오는 지금 상황이라 예. 극장 영화로 본격적으로 이쪽으로 네. 뭐 공중파라든가 이런 거 말고 극장용 영화만 전담하시게 된 거는 얼마나 되시나요? 글쎄 그것도 10년 넘는 것 같아요. 10년 정도. 네. 그동안 하신 영화의 편수를 일일이 세보지는 않으시군요. 예, 세지는 처음에는 이제 이력서 막 이래서 예, 많이 적어놨었는데 지금은 세지는 않고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보죠. 1년에 평균 몇 편 정도의 영화를 번역하시나요? 글쎄, 한참 많이 할 때는 일주일에 한 편 정도에서 계속 이어서 계속 네네. 예, 밤낮 가리지 않고 번역했었는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고 한 달에 2편 정도? 한 달에 2편. 예. 그럼 1년에 한 24편 정도의 영화를 그냥 예, 따지면 그럴 것 같아요. 주로 영어권 영화를 번역하시죠? 네, 거의 그렇고요. 예. 가끔씩 중국어나 일본어, 특히 중국어 쪽은 이렇게 중역이라고 해서 영어 대본 있으면 그 중국어 대본하고 같이 보면서 하기도 하고 이제 필요할 경우에는 그 검수 그쪽 전문가 분들한테 검수 받아서 하기도 하고요. 네. 예.
그렇게 진행하고 그렇군요. 있어요. 영화 번역가 중에 그 일반인들한테 가장 잘 알려지신 분은 아마 이미도 선생님 네, 아닌가 싶어요. 저보다 선배님. 예. 네. 그분은 요즘 활동하시나요?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출판 쪽 예. 하신다고 들었는데. 요즘에는 별로 이미도 선생의 그 크레딧을 네. 잘 못 보는 것 그쵸,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아주 굉장히 흥미로운 그 직업인데 네. 그래도 고충은 있을 것 같아요. 이 번역을 예. 하시다 보면 제일 어렵다, 피곤하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뭐 신체적으로 피곤한 거는 예. 예를 들면 뭐 요즘에 동시 개봉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뭐 미리 다 이렇게 선제가 주어지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제 나름대로 뽑을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번역을 하면 좋겠는데 네. 그 동시 개봉할 때는 뭐 스크립트나 뭐 아니면 스크리너나 이런 화면 그게 제대로 도착을 안 하니까 오자마자 막 들고 있다 꼭 이어달리기 하듯이 저희가 막 서둘러서 번역을 해줘야 심이 들어가고 또 그거 들고 뛰고 또 막 이런 식으로 개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할 수 없는 물리적인 환경도 있고 예, 그런 상황에서 또 번역을 해서 내놔야 되니까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좀 있고요. 그런 고충에서 대충 알 것 같아요. 예, 예전에는 그 동시 개봉이 많지 않아서 좀 편안하게 번역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 큰 영화일수록 솔직히 번역하는데 더 고충이 많은 경우가 커요. 지들은 늦게 주고 빨리 해달래요. 예, 근데 그쪽에서 또 어쩔 수 없는 걸 환경을 아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뭐 원고나 이런 거 마감 꼭 지켜달라. 네. 또 방송 시간 꼭 지켜달라. 이렇게 다 항상 지키거든요. 예. 너무 급하게 부탁드려서 죄송해요 하면서 뭐 이번 주 토요일까지 뭐 부탁드려요. 그래놓고 나중에 보면은 원고료는요 질질 끌고. 저희도요. 번역료. 번역료 제때 안 나오죠. 그게 또 회사에 따라서. 네,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을도 그냥 울트라 을이에요. 작은 나노을. 네, 나노을이라는. 그래서 진짜 지켜줄 건 다 지켜줘야 되는데 나중에 맞아요. 받을 건 제대로 못 받는. 그래서 사실 프리랜서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 겉만 이게 좀 번들을 해 보이지 뭐 실속은 없어요. 말로 프리랜서지 사실 프리리스라고도 하죠. 프리리스. 거의 그냥 늘 5분 대기. 그러니까 이게 소득도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기적으로 들어와야지 자기가 지출 계획을 세우면서 갈 수가 있는데 이게 언제 얼마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맞아요. 이게 씀씀이가 오히려 또 해퍼지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잘 조절해서 써야겠죠. 그러니까 어쩔 때는 이게 내가 너무 많이 쓰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적게 쓰고 있는 건가, 이게 감을 못 잡겠어요. 저도 막 들쭉날쭉하니까 수입이. 근데 뭐 국민 TV는 그래도 정기적으로 잘 줍니다. 다행이네요. 뭐 작은 돈이긴 하지만 잘 주고. 그래서 자 어쨌든 얘기가 좀 옆길로 샜는데요. 지금까지 그 영상 번역, 영화 번역 일을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영화가 있다면 한 두어 편 정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원래 이렇게 좀 블록버스터 이런 쪽보다는 인디 영화나 뭐 이런 잔잔한 영화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예전에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터널 선샤인이라고 그거 하셨어요? 네, 그거 하면서도 너무 좋았거든요. 이야, 이터널 선샤인 번역하신 분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짐 캐리의 새로운 매력을 볼 수 있었던, 그 영화 번역할 때 너무 좋았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꼽자면 제가 뮤지컬이나 이런 노래 번역하는 것도 또 나름 매력이 있어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드림걸스 번역할 때도 참 좋았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 드림걸스하고 지금 이터널 선샤인 두 편의 영화를 이제 꼽아주셨는데, 근데 영화 보다 보면은 가끔 이제 저도 약간씩은 알아듣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어 대사를 요즘엔 굉장히들 많이 알아들으세요. 많이들 알아들으시는데 이게 약간 의역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요즘 젊은이 관객들의 어떤 취향이나 언어 습관이나 이런 것들도 의식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직역이 아니라 의역을 하시는 그런 경우도 많으시죠? 근데 그거는 이제 요즘 젊은 분들의 취향 때문에 의역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영어, 그 외국어와 우리나라
언어의 차이의 그 갭을 그냥 그 말 고지곧대로 한 문장 한 문장만 번역하면 이게 전체적인 흐름이 뚝뚝 끊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어주려고 의역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젊은 취향들의 그 어휘나 이런 것들은 그 영화의 특성에 따라서 이제 거기 나오는 캐릭터에 따라서 지금 한참 유행하고 있는 걸로 조금씩은 바꿔줄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게 극장 영화가 가능한 게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제 바로 번역해서 몇 개월 내에 개봉하고 내리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때 유행하는 말을 써도 어느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뭐 방송사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말을 쓰면 나중에 재방 3방 뭐 나중에 또 틀 때는 그게 이미 유행어가 아니니까 더 이상하게 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은 조금 더 지양할 수 있고 극장 번역 같은 경우는 조금씩 살려줘서 한 번씩 더 웃게 만들어주면 그것도 영화사에서 반기는 일이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뭐 쿨 뭐 이러는데 네네. 그런 것들을 이제 뭐 개쩐다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한다든가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뭐 하이틴이거나 이럴 경우에는 그럴 수 있는데 이제 또 연세 지긋하신 분이 말할 때는 그렇게 바꿔주면 안 되고 그런 거 있겠죠. 그것도 이제 관객층이 어느 정도 연령대인가, 남성이 많이 보는가, 여성이 많이 보는가, 뭐 이런 것들도 좀 고려를 하셔야겠어요. 좀 고려가 되죠, 아무래도. 그러시군요. 지금까지 보면은 영화 번역을 이렇게 극장용 번역을 한 거를 DVD나 아니면 인터넷 다운로드 시장으로 그대로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또 바꾸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대로 가져가고 어떤 경우는 그게 아마 제가 관여하는 분야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 번역은 극장 개봉용으로만 한 건데요. 그걸 이제 영화사 측에서 이제 방송국이나 다른 프로덕션에 이제 넘기실 때 그것까지 포함해서 계약이 되면 같이 넘기실 수 있는 것 같고 아닐 경우에는 이제 다시 그쪽 프로덕션이나 방송국에서 다시 번역가를 의뢰해서 이제 작업을 하시는데 그럼 번역 저작권이라는 건 있는 거예요? 번역 저작권이라는 게? 있긴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특출나게 체계가 잘 잡혀 있진 않다고 들었어요. 근데 방송 번역은 조금 달라요. 그 공중파나 EBS 정도까지 하는 그쪽에는 한국 방송 작가협회에 몸담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그 협회 차원에서 좀 보호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조금 더 체계적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약간 점조직 같이 돼 있는 번역 가들은 좀 거기에서 보호받기가 힘든 게 사실이에요. 그거 좀 희한하네요. 그러니까는 극장용 자막을 쓰신 거는 분명히 저작권을 가지고 계시기도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죠? 근데 저희 계약서에 쓸 때 저희는 이제 이 번역료로 이 번역을 넘기면서 이제 끝이다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저작권은 그 영화사 측에 일임된다고 할 수 있어요. 용역만 제공하시는 거지 번역된 자막에 대한 저작권을 작가가 소유하는 건 아니군요. 그게 아직은 애매한 수준이라서 계약서에 그것이 명기가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죠. 넘긴다고 이제 계약을 할 때는 명기가 돼 있는데 조금 더 그런데 왜 그러면 저작권을 수입사에서 가져가게 된다면 그 DVD나 다운로드나 부가판권 시장으로 넘어갈 때 그 극장용 자막에 그대로 넘어가야 되는데 새로 만드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극장용은 자막 길이도 그렇고 케이블이나 이런 데서 보실 때랑 좀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극장용 자막은 훨씬 짧아요. 이 스크리너도 너무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눈에 들어오는 게 제한돼 있어서요. 글자 수를 훨씬 작게 압축시켜서 하고요. 그다음에 케이블 쪽은 이제 TV로 보니까 우리가 한눈에 보이는 게 크기 때문에 조금 더 글자 수가 늘어나요. 그래서 환경적이니까 매체 환경의 변수 때문에 그 자막을 새로 하는 거군요. 새로 하는 게 저는 더 극대화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이제 기존 자막도 그냥 넣으시지 않고요. 저희는 한눈에 들어오라고 짧게 두 줄로 거의 어레인지를 많이 하는데 그걸 한 줄로 바꿔서 또 맞춤법 줄이거나 이런 거 풀어서 띄어쓰기 완벽하게 하셔서 그렇게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그 자막의 길이라든가 네네. 그 스크린의 어떤 특성 때문에 그 자막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한 줄로 가야 될지 두 줄로 예. 가야 될지 뭐 이런 등등도 굉장히 그 번역 작업을 할 때 상당히 그 고심이 되는 부분일 것 같은 게 맞아요. 되게 긴 얘기인데 네. 이거를 한 줄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중국어 같은 경우는 한 8점 하라면 굉장히 그 함축적인 게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분명히 줄여야 되는. 그 영화 보는데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제가 등장인물이 말을 많이 했어. 네. 근데 자막은 딱 한 줄이야. 아.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이 만약에 그 사람이 말이 속도가 빨라서 그 말하는 듀레이션이 짧으면 저희 그 번역에서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읽을 수 있는 자막이어야 되거든요. 아무리 주옥 같은 말을 다 담아도 휙 지나가 버려서 관객분들이 못 읽으시면 그거는 거의 죽은 번역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책 번역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그 사람이 굉장히 짧은 시간에 속사포처럼 말했으면 저희는 그 말 내용보다는 그 길이에 맞춰서 읽을 수 있게 줄여야 돼요. 그리고 오버랩 대사들 많잖아요. 여러 명이서 막 떠들면 그 중에서도 이렇게 잡아서 취사 선택해서 그렇게 줄여줘야 돼요. 그냥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있겠군요. 그러니까 대사 포기하기보다 고심해서 취사 선택한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영화적인 맥락 안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들만 그렇죠. 그것만 추려서 해야 되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렇군요. 어떤 경우에 보면은 뮤지컬 영화는 아니지만 중간중간에 이제 노래가 나오는데 어떤 영화는 노래도 번역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노래는 아예 번역을 안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때는 아마 노래 내용보다는 그 뭐 분위기나 이런 게 더 중점이 두면 안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그 음악이 흐를 때 무슨 대사가 있거나 그래서 이두저도 아니게 둘 다 넣으려고 욕심부리면은 몰두가 안 되니까 그렇게 가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 자막 번역 작업을 하시니까 일반적으로 보통 때 영화를 보실 때도 야, 저 번역 잘 됐다. 저 번역은 왜 졌다 이랬지? 뭐 이런 따위까지는 아니고요. 그런 느낌으로 좀 많이들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저 번역은 제가 생각 못했던 걸 저렇게 하시는구나 이런 거에서 배우는 점이 많긴 한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에 이제 번역 한참 열심히 하고 이제 딱 마감하고 이제 쉬자 그랬는데 또 자막 번역 가서 공부하게 되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책 읽거나 한국 영화 보게 되거나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영화 번역 작가 홍주희 선생님 모시고 지금 영화 번역의 세계에 대해서 지금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생번님들도 혹시 그 영화 번역의 세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게시판을 통해서 그 질문 올려주시면은 제가 대신 질문을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화 번역의 세계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요. 영화 번역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미덕이라면 뭘까요? 이렇게 뭔가 어떤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평소에 이 일과 관련해서 항상 번역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부대적으로 뭔가 어떤 이러한 교양은 쌓고 있어야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있다면요. 아무래도 제일 기본적인 거는 두 나라 말, 그 번역 옮겨야 될 원어와 한국말이면 한국말 이렇게 두 나라 말은 정말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게 계속 바뀌기도 하고 뭐 딱 수학처럼 뭐 몇 번 정답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니까 그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꾸준히 뭐 우리나라 말 그리고 영어면 영어 다른 외국어면 외국어 계속 공부해 오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역사 쪽에 되게 약해요. 관심도 사실 별로 없고 그래서 그쪽 관련된 이제 역사물이나 이쪽 번역 들어오면 이제 머리에 쥐나기 시작해서 폭풍 검색 막 하고 그렇게 되는데 소양은 뭐 많이 쌓으실수록 좋긴 한데 일단 들어와서 그쪽이 필요하면은 검색 굉장히 많이 하게 되고 책도 많이 보게 되고 찾아보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혹시 번역 오류를 저지른 적 있으십니까? 있겠죠. 이 번역 오류도 그렇고 좀 너무 의욕이 앞서간 나머지 좀 오버해서 번역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러니까 뭐 기억나시는 에피소드 있으세요? 제가 예전에 워낙 A형이라서요. 잘 일부러 찾아보거나 이런 피드백이 두려워서 잘 보지 않는 편인데 가끔씩 보게 되면 이렇게 좀 안 좋게 평해 놓으신 것도 있고 그런 거 읽다 보면은 처음에는 되게 많이
누가 그러니까 속상하고 관객들이 예. 아 번역을 왜 저걸 저렇게 했냐. 네네. 이거 번역 엉망이다. 막 이런 예, 식으로 그렇죠.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요즘엔 분들은 다 이제 보시면서 나름 생각한 걸 이렇게 다 많이 옮기시니까.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아프긴 한데 사실 그게 저한테 쓴소리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야지 발전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도 많이 생각하게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전에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작품에서 네. 비비안 리가 마지막으로 하는 대사가 Tomorrow is another day잖아요. 네네. Tomorrow is another day를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 때니까라는 걸로 번역을 했는데 바로 그게 의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거는 어떻게 잘된 번역입니까? 아니면은 잘 못된 번역입니까? 그걸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딱 뭐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서 잘된 번역, 잘못된 번역 이런 걸 말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감히 그거 아니 이거 보면 영화사에 있어서 그게 굉장히 명대사로 남아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엔 굉장히 잘된 번역 같은데요. 잘된 번역이요? 네, 그냥 원문 뭐 그대로 옮기면 너무 심심하잖아요. 없잖아.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뜨면 Tomorrow we will have another sun 뭐 한다던가 이래야 되는데 Tomorrow is another day란 말이에요. 근데 태양이란 말이 그 말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끌어냈다는 게 굉장한 거겠죠. 그걸 뭐 제가 보기에 어떤 분들 입장에서는 그 투머치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게 다 딱 객관적인 수치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보시는 분들마다 저 정도까지는 괜찮겠다 아니면 저건 좀 넘어갔다 이런 것들이 모든 번역에는 해당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자, 사도 요한님이 질문 하나 올려주셨는데 옛날 야인 시대에서 시라소니 했던 조상구인가요? 그분도 한때 영화 번역했다 하던데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예, 나름 선생님으로 친하게 모시고 있는데. 그러시군요. 근데 워낙 연기 쪽에 욕심이 많으셔서. 그 번역보다는 예전에도 번역하시면서도 늘 그런 말씀 하셨어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펜대 잡고 있을 게 아니라 저 안에 들어가서 연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고 하셔서 요즘엔 그 연기 쪽에 중점을 두고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아니, 조상구님이 영화 번역을 하셨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진짜요? 그때 이미더 선생님하고 쌍벽을 이루시면서. 그러셨구나. 이런 부분은 참 우리가 사실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삶은 콩콩님 아이디가 재밌습니다. 이터널 선샤인 번역하신 분 홍주희 선생님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완전 좋았어요. 짐 캐리가 정말 쩔었죠. 영화 자막 번역 세계 흥미진진하네요. 인터뷰 재미나게 듣고 있고요. 궁금한 점, 자막 작업만으로 생계 유지 몇 년 차부터 가능하셨는지요? 네. 예, 그게 딱 정해져 있지는 않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 들어가면 딱 월급 얼마고 그 다음부터 뭐 그게 아니라 이쪽에는 지금 그러니까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르니까 제가 딱 뭐 언제부터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힘든데 그래도 제 생각에 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시면 조금씩 나아져서 괜찮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모호하게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세요. 몇 년 차부터 가능하셨냐고 지금 물어보잖아요. 저는 글쎄요 한 5년? 5년. 네. 그러니까 5년까지는 그냥 그야말로 뭐 근근히 먹고 사셨겠네요. 예, 저 처음에 그때 한참 소위 IMF라고 하죠. 그때 제 98년 요때 1년 동안 일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혼자 그냥 스크립트 놓고 혼자 또 그때는 왜 이렇게 의욕에 불타서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지나고 나니까 그때 혼자서 그 열심히 했던 게 그래도 나름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워낙에 그 언어를 전공하셨습니까? 영어를 공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진 않은데 좋아했어요. 언어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전공을 안 하셨는데 지금 영화 번역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쪽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전공 안 하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그렇게 영어를 잘하게 되셨어요? 제가 언어는 굉장히 잘하는데 제가 체육이나 이런 미술 쪽은 우리나라에서 손꼽힐 만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잘하는 쪽 있는 것 같고 못하는 쪽 있는 것 같고. 그럼 영화를 전공하셨어요? 아니에요. 저는 완전 무역학이라서 은행 들어갔었어요. 처음에. 영어도 전공 안 하고 영화도 전공 안 한 분이 영화 번역을 하고 있다.
근데 굉장히 좋아했어요. 영화 안 빼놓고 다 찾아보고. 그럼 기본적으로 영화를 좋아하시고 네. 영어나 어떤 랭귀지 쪽에 소질이 있으셔야 되는 거네. 좀 그러면 아무래도 일하시기에 좋으시겠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 영화 번역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나름대로의 매력과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15년이 넘게 좀 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이쪽으로 시작하시려는 분들도 힘든 거 알고 있지만 그래도 좋으니까 하시는 거거든요. 어떤 부분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워낙 영화를 좋아하고요. 원래는 그런 드라마 작가분들 굉장히 존경하고 막 부럽고 동경하고 이러는데 저는 그 정도 소질은 못 되고 그래도 이제 다른 분들이 만들어 놓은 시나리오지만 제가 조금씩 이렇게 의역하고 이해하고 바꾸면서 좀 저 나름대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거라서 그럴 때 되게 기뻐요. 몸은 힘들어도. 그렇군요. 네. 최근에 보신 외화 중에서 저 작품은 참 번역을 잘했다라고 그렇게 감탄사가 나올 만한 그런 작품이 있었나요? 근데 제가 뭐 이렇게 딱히 요즘 영화를 많이 보지는 않았지만 근데 점점 이쪽에서 이제 경력이 쌓일수록 보면 다 번역가분들이 왜 저렇게 번역했구나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번역이 특히 잘 됐다 못 됐다를 논하기보다는 보면서 좀 배우는 거는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영화 번역하시는 분들끼리 모임이나 뭐 이런 거 있습니까? 네.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예전에 더빙 쪽을 해서 저는 그 방송작가협회에 소속돼 있어서 그분들하고도 가끔 연락하고요. 지금은 저는 좀 잘 안 하지만 다음 카페나 이런 데 보면 그 번역가분들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이 집에서 혼자 하루 종일 아무 말도 안 하고 혼자서 컴퓨터 보고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끔씩 같은 업종에 있는 분들 모여서 수다도 떨고 정보도 나누고 이러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혹시 영화 번역 작가를 꿈꾸는 분이 계신다면, 계획하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자, 15년이 넘게 이 일을 하신 분으로서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근데 이게 이제 처음에 그냥 혼자서 막연하게 시작하면 하다가 자꾸 이제 뭐 프로덕션이든 방송국이든 어플라이 해보셨다가 안 되면 포기해서 이렇게 그냥 좌절하기가 쉽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모임이나 카페 모임이든 아니면 아카데미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는 네네. 방송사 아카데미 아니고도 굉장히 많으니까 거기 다니시면서 같은 꿈을 꾸는 분들하고 같이 습작도 해보시고 선생님 밑에서 같이 좀 첨삭 지도도 받으시고 아니면 또 어떤 경로로 될 수 있는지 옆에서 생생한 조언도 듣고 그런 게 아무래도 혼자서 외롭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힘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혼자 고군분투하지 말고 여러 사람들과 같이 지혜를 나눠라. 그게 아무래도 오래 버틸 수 있고 힘도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영화를 볼 때 훨씬 더 그 영화를 좀 맛깔나게 만들어주시는 스크린 뒤에 숨어있는 정말 소중한 존재죠. 영화 번역작가 홍주희 선생님 모시고 아주 흥미로운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난주에 올해 부천국제영화제 초청작인 원컷, 어느 친절한 살인자의 기록이라는 한일 합작 스릴러 영화의 팬미팅 시사회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한국의 영화사하고 일본 영화사가 합작한 영화인데요. 제목대로 이 영화는 단 하나의 컷으로 1시간 반 동안 관객들을 아주 기이한 살인의 현장으로 안내하는데요. 근데 사실 이 영화는 55개의 컷을 한 컷처럼 이어붙인 것입니다. 어쨌든 그 트릭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일본 AB 여배우인 아오이 치카사를 캐스팅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지 일본의 그 로망 포르노나 핑크 무비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뜬금없는 노출 혹은 섹스씬을 등장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살인 현장 속에서의 섹스라는 설정이 그 자체로 영화의 그로테스크함을 강화하는데 아주 적절하게 활용이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작비 1억 원이 조금 넘는 저예산의 한계를 하이 컨셉으로 돌파하는 그 저력.
이 영화의 감독이 아마 비슷한 예산으로 100여 편의 영화를 이미 연출한 시라이시 코지라는 감독이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작품이었습니다.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만 있는 창작자들에게 상당한 자극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아이디어라는 사실을 새삼 확인하게 만든 작품이었습니다. 자, 이번 주 영화 시리킷이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작별곡은 월플라워 가운데 덱시스 미드나잇 러너스의 Come on Ailin입니다. 다음 주까지 즐감하십시오.